자,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공략법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게 되신다면 이거 하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셀트리온의 주가가 더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익 보기가 쉬워지실 거라는 거. 이거 제가 꼭 말씀드려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셀트리온 녹화해 볼 겁니다. 셀트리온 영상을 올리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 어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와도 괜찮다라는 의견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었던 말을 하려고 영상을 찍는 그런 수고를 할 생각은 없고요. 정말 괜찮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이번에 보유 플러스 아직 안 갖고 있는 분들은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좀 근본적인 것들, 지금 제약바이오의 트렌드와 이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탑 기업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충분히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모르는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거짓말일 정도로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의 인지도가 엄청나고, 그리고 그런 인지도에 맞게끔 많은 수급들이 지금 참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컨택을 할 때,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알고 매수해야 된다라는 것들부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의 방향성을 좀 제대로 알고 오시면 좋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오늘 영상을까지 보시는 분들께는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밑으로 다시 내려온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주어야 수익을 볼 수 있겠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우리가 진입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래도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일정 구간이 보일 때, 어느 정도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이 턴 포인트가 보일 때는 충분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저가 공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요, 이러한 저가 공략을 포함해서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럴 가능성이 높은지 정리를 해놓은 공략법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진입이나 익절 타점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실 거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영상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리면, 요 셀트리온은 지금 당장 이슈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하지만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증시에 이 영향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공격적으로 한 번에 치고 올라가거나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셀트리온이 올라갈 때까지 있는 그 유예의 시간 동안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공략법과 이 종목들은 영상을 보신 분들께는 모두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절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점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또 한 건 해냈다.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의 트렌드를 한번 짚어봐야 돼요. 이 트렌드를 우리가 무조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요, 이 반도체 같은 업종도 이 트렌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모든 업종마다 그때 잘 팔리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언가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우리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이 트렌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유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티셔츠가 유행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다 따라 사죠? 약간 이런 게 우리나라 투자 시장에도 뭐 충분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강세입니다. 그럼 다 A라는 종목을 사고 싶어 해요.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약바이오의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의 트렌드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리가 있냐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든든한 국밥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슨 느낌이냐면, 반도체, 예를 들어서 이 D램이 유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 위주로 조금 강세 위주로 좀 나오는 모습. 반대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좀 덜 강세를 보이는 모습. 이런 식으로 좀 수급이 좀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트렌드라는 것은 그 주식이 언제 올라가고 언제 힘을 받는지를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제약바이오와 반도체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반대로 이 제약바이오의 특징은요.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시즌. 예를 들어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국밥 같은 든든한 느낌이라 그랬다면 그냥 꾸준히 계속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트렌드를 좀 잘 받는 기업들 그런 주식들은요 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제약바이오에는 시즌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제약이니까요. 어떤 A라는 약품이 보이는 효능 이 효능이 바로 트렌드를 띈다고 한다면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내려가는데 이 종목만 가파르게 올라가는 너무나 이제 편차가 좀 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의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종의 이제 트렌드 시즌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말 그대로 약품에 대한 트렌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 업종에 대한 트렌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업종 트렌드는 총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신약만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 기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가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흔히 말하는 위탁 생산이죠. CDMO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업종 중에 현재 일단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은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이 업종을 구매해야 된다. 이 업종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업종이 바로 바이오 시밀러 업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각각의 특성을 한 번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신약 개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소요가 되면서 추가로 자금력도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약품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약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이 미술이라던가 창작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글 쓰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노래 만드는 사람들 괜히 저작권 아니면은 괜히 저작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 하나를 만드는데 너무나도 많은 고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물며 그냥 이렇게 좀 유흥 정도로 혹은 유희 정도로 아니면 취미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것들도 이렇게나 많은 고뇌가 필요한데 인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신약개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10년 정도 길면 20년 정도의 신약 개발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대신에 이 신약 개발을 되고 나서 이 약이 히트만 쳐준다면 이 시간이 무색할 정도의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되죠. 기본적으로 조 단위 매출이 올라오게 되니까요. 중요한 게 이 신약 개발 기업이 그런 트렌드이다. 자, 이 신약 개발 기업이 트렌드를 보이고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2010년까지 정도. 요 시즌까지는 신약 개발 기업이 정말 히트를 많이 쳤었어요. 이때까지 개발되어 있는 약품들 중에서도 아직 안 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금 벌써 14년이 넘게 흘렀죠. 자, 이 상태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질병에 적용하는 약품들은 대부분 좋은 약품들이 많이 다 개발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약품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 약품들을 만들어낸 기업들이 이런 매출들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업종이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즌을 거치게 되면서 더욱더 강세가 나오게 됐거든요.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 개발 기업이 A라는 약품을 잘 만들었습니다. 효능도 좋고 효과도 좋아요. 시장을 엄청나게 지금 독점 상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그만큼 모두 독점하고 있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신약 개발하기에는 인력도 자금력도 시간도 너무 필요하고 자, 그런 상태인데 저런 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약품의 이 효능과 효과를 그대로 똑같이 보여주지만 그 들어가는 성분과 배합은 완전히 다른 말 그대로 시밀러, 비슷한 같은 효과의 약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라는 약을 만드는데 이 약의 효과도 역시나 동일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약품을 만든 신약 개발 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이 시장을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비집고 들어가게 되면서 독점 시장을 과점 시장으로 나누게 된다. 그러니까 A라는 약품이 보이고 있는 연 매출이 예를 들어 10조 원이라고 한다면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B라는 약품을 만들어서 비집고 들어갔을 때 좀 세부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B라는 약품의 가격이 좀 더 쌉니다 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이런 마케팅 전략까지 모두 활용했을 때 이론상
5대 5로 나눈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조를 각각 5조씩 가져간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시간 투자, 자금 투자, 인력 투자를 신약 개발 기업만큼 하지 않고도 신약 개발 기업과 같은 매출을 가져가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약 개발 기업이 지금처럼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정말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맹점이 있는 건 바이오시밀러라 그래서 기술력이 없어도 되느냐? 절대 그건 아니고요. 신약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 기업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개발 기업들이 이때까지 만들어놨던 약품을 새롭게 제조합해서 만들어가면서 다른 약품을 좀 섞어가면서요. 새로운 배합 능력으로 만들어가면서 기존의 A란 약품보다 오히려 뛰어난 B란 약품이 태어나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신약 개발 기업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셀트리온은 여기에 속하고 있다는 점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CDMO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나 신약 개발 기업처럼 새로운 약품을 만들 만큼의 능력은 없는 기업이에요. 하지만 시설이나 자금력 정도는 있다. 연구 개발에 대한 인력이나 그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력이 부족할지언정 이 약품을 양산해낼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신약 개발 기업이 A라는 약품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라, 기업들, 병원들에서 이 약품을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엄청나게 많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약 개발 기업은 A라는 약품을 빨리 양산을 해서 빨리빨리 공급을 해줘야겠죠. 보통 우리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모두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높게 되면 가격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만한 펜이라고 할게요. 이 볼펜 하나가 있는데 이 볼펜이 원래는 500원이에요. 근데 전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이 볼펜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제약바이오라던가 모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적용받는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일정 기간 안에 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가격은 오히려 떨어진다. 왜? 수요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주 쓰는 로션 같은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로션이 있는데 이 로션이 너무나 내 피부에 찰떡이에요. 바르니까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요. 기분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이 로션을 유일하게 팔고 있던 A라는 사이트가 죄송합니다. 품절입니다. 라고 공지를 올렸다는 거예요. 난 당장 로션이 떨어졌지만 이 로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정도는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1년, 2년, 3년 이 품절 기간이 늘어나게 돼서 3년 동안 내 것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른 거 써야지 뭐. 근데 다른 거 써보니까 이게 또 피부에 맞아. 그냥 이거 써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 기업은 A라는 약품을 반드시 양산에 성공해서 일정 시간 안에 이걸 꼭 맞춰 주어야 해요. 각각 러브콜을 보내면서 딸려 보내는 부가 조약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언제까지 이거를 좀 공급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일정 시간을 모두 충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신약 개발 기업이 약품 개발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이를 양산할 만큼의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금과 시간을 약품 개발에만 투자를 해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장의 A라는 약품의 수요는 맞춰야겠는데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CDMO라는 기업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으로 찾아가서 뭘 주느냐? A라는 약품을 만드는 레시피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레시피를 기준으로 똑같은 약품을 양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양산한 약품을 판매를 싹 다 한 다음에 이 판매금의 얼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위탁 생산이라는 거죠. 신약 개발 기업들이 양산량을 이 수요량을 맞추지 못할 때 보통 CDMO 기업들이 도와서 양산량을 맞춰주는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업종 중에서는 가장 비전이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이 CDMO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오는 매출 자금의 주권이 본인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 CDMO 기업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약품을 만든 신약 개발 기업이 먼저 돈을 쥐고 월급식으로 약간
좀 이해를 편하게 돕자면요. 돈을 다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매출에 주권이 없다는 거죠. 이러다가 신약개발기업이 급한 수요는 다 마쳤어요. 이젠 저희가 번 돈으로 저희 거 만들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제 매출이 끊겨버린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CDMO 기업들이 이런 레시피, 저런 레시피들을 좀 섞어가면서 이러한 약품 우리가 만들 수도 있겠는데 라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 기업이나 바이오 시밀러 기업에 비해선 이 기술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자, 이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중에서 이 바이오 시밀러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신약개발 기업만큼의 뭐가 있습니까?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CDMO만큼의 뭐가 있습니까? 양산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보통 바이오 시밀러 업종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요, 신약개발 기업이 잘 만든 약품을 똑같은 성분으로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약품이 잘 만들어졌을 때 그 물량을 맞출 수 있는 능력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약바이오들이 지켜봐야 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업종은 다른 업종이라기보다는 바이오 시밀러 업종이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DMO 기업들이 신약개발 기업의 레시피들을 만지는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바이오 시밀러 기업도 CDMO처럼 내가 해내지 못했던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일을 해낼 수 있게 된다. 뭐냐? 나 자체의 기술력이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라는 약품을 내가 똑같이 만들었는데 만들어 보니까 A라는 약품보다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훨씬 더 좋은 약품이 탄생하더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지켜봐야 될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좀 해두시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트렌드, 바로 약품입니다. 약품. 이 약품인데, 이 약품 분야가 정말 많죠. 예를 들면 뭐 상처 치료도 있을 거고, 항생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업종이 무엇이다? 바로 암 치료 분야라는 겁니다. 암 치료 분야. 이 암 치료 분야에서 제가 흔히 계속 말씀드렸던 HLB라던가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그중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이 암 치료제 시장으로 완전히 뛰어들고 있어요. HLB는 독자적인 약품으로,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로 계속 침투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 규모가 1,100조 원이고 이 중에 절반 이상을 미국이 갖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이러한 기업들은 모두 미국 진출, 그리고 미국에 침투해서 완전히 뿌리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셀트리온이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의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은요, 바이오 의약품 개발기업 셀트리온이 판매 중인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가 미국 안에서 3위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 코스트코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장보러 가면 이 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접근성이 쉬워지게 되면서 약품을 대량으로 사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이 크게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국으로 계속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다. 자,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진펜트라 너무너무 유명하죠. 성장에도 안착의 항암제 포트폴리오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내 영향력을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셀트리온은 FDA로부터 비소세포 폐암 신약 키트루다. 성분명은 펜브롤리주맙.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게요, 보통 항암제에는 이 주맙이라고 하는 이름이 잘 들어갑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CTP51의 미국 임상 3상 임상 계획서를 승인까지 받게 되면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잘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1,1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제약바이오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550조 원 이상의 규모를 보이고 있는 미국 시장에 셀트리온이 제대로 안착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들을 보이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갖게 되느냐. 현재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겠지만 기업 자체의 비전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에는 이 셀트리온이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근거가 끽해봐야 합병 정도인데, 이 합병이 된다고 했을 때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주가 차이 때문에 손해를 좀 볼 수 있을지언정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덩치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비전을 높여주는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요. 셀트리온의 기업 비전은 크게 올라가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해 봤을 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중에서는 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미워하면 된다 안 되고 오히려 반가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타이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주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 셀트리온의 비전이나 기업 가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어 갈 것입니다. 부각이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셀트리온을 매수하려 할 거기 때문에 주가는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낮은 가격에서 좋은 가격에서 이 경쟁력을 덜 느끼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저가를 공략에 들어가서 셀트리온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은 비중을 늘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추가로 뭐 해야 된다? 매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튼튼한 업종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제약바이오와 이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 유별나게 잘났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긴 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업종이 우리나라처럼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건데,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을 포트에 한 개쯤 넣어두게 된다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근거들을 기반으로 셀트리온은 우리가 보유하고 매수하고 비중을 늘려도 괜찮다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비중을 어떤 가격에서 늘려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는 처음부터 제가 약속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다룬 공략에 대해서, 공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자, 제 영상을 좀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서도요, 뭐라고 할까요? 이 공략법을 이 영상에서 분명히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 드렸어요.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까봐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그 내용을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다르게 영상으로 활용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절대 그런 거는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는요, 이 공략법을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다 설명드리지 않고요, 채팅방에서 진짜 주주분들 그리고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께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채팅방에 입장을 하셔야만 공략법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애초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께는요, 이 내용들을 무조건 무료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일절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봅니다. 자, 이 채팅방에 입장하는 방법은요,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셀트리온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문자를 보내신 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서 채팅방에 입장해주시면 공략법과 이슈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더 약속드린 게 있죠. 이 셀트리온을 수익을 보는 그 과정 시간 동안 우리가 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수익을 볼 수 있는 뭐죠? 바로 종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이 종목 내가 그동안 찾던 종목이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종목에서 알려드리는 대로 매수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시겠고, 자, 이 종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안정성을 느끼고 매수 베리티를 느끼신다면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가 성공적으로 잘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소 좀 부진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은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4조 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10조 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주자라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6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낸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 러브콜이 끊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SK나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요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 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 및 고품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 종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 장비 필수 입점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를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현재 빠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합병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이다. 합병이 되면 셀트리온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되죠. 근데 그건 단기적인 거고요. 다 지금 이 주가의 추세를 보게 됐을 때는 전반적인 흐름이 조정이 좀 더 나오는 게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인 추세로는 올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편승을 해서 저가 공략에 들어간다면 셀트리온의 가격 메리트는 잘 챙겨주면서 그만큼의 수익은 또 가져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 자,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공략법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게 되신다면 이거 하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셀트리온의 주가가 더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익 보기가 쉬워지실 거라는 거. 이거 제가 꼭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채팅방 입장하셔서 공략법들 확인하시면 된다.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강쌤 셀트리온 남겨주시길 바란다 말씀드려보면서요. 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종목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